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8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비는 누가 좋다고 하지도 않는데 지금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비가 어떤 때는 고맙기도 한데 강릉에 나오지 쓸데없는 데 와가지고 부적부적하게만 만드네요. 오늘은 저하고 바둑을 같이 두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콧물이 흘러서 비염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비염 강의가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오늘 뭐 축농증이나 이런 때 그 부분적으로 포함은 돼 있는데 제목이 비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염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 비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면, 암을 고친다는 의사들을 비난할 때 비염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비염도 못 고치는 것들이 무슨 암을 고치냐고. 이때 내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비염 못 고치는 병원이 지구상에 없어요. 유튜브나 카톡을 찾아봐도 비염 고치는 데는 우리 교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염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비염을 우선 고친 사례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비염을, 정말로 아주 악독한 비염을 고친 사례는 우리 교실에 봉사를 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젊은 친구가 싹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까만한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콧구멍 양쪽에 휴지를 꽂고 들어왔어요. 하얗게. 그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굴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 까매. 콧구멍에 휴지를 2개를 꽂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콧물이 줄줄줄 흘러서 그냥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휴지를 꽂고 왔다, 이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입으로 말도 하고 숨을 쉬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말을 시키는 사람이 최고 밉대요. 근데 이 친구가 1년 내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만 그래요. 그래서 비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고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50대 중반인 여자분인데, 내가 안 고쳐주려고 했는데 제가 좀 까다로워요. 암은 안 고쳐줘요. 좌익도 안 고쳐주고. 대전 사람이래. 대전 여상 나왔대. 그래서 고쳐줬는데, 비염이 얼마나 심한지 약을 안 먹으면, 하루에 3차례씩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염 약이라는 것이 콧물 재채기 알레르기성 비염인 것 같아요. 안 먹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약을 먹으면 몸이 얼마나 독한지 몸이 늘어져 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게. 30년간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발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3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 막 비염 약이라고 먹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건데 3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다, 이게.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그런 거예요. 세 식구가 비염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제가 싹 고쳤어요. 그러니까 비염을 고치는 곳은 지구상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 못 고쳤다고 그러면, 서울대병원에서, 세브란스 이런 데서 못 고쳤다고 한다면 지구상에서는 고치는 데가 없는 것이 비염이에요. 그렇죠? 네. 몇 년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한 60년 됐다고 봐요. 이 양반은 비염이 심한 것은 아닌데 집에 에어컨이 없었대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에어컨 언제 들여놓으셨다고요? 금년 얼마 안 돼. 한 3달? 그동안 집에 에어컨을 들여놓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어컨에서 찬바람 나오면 비염 증세,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양반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분은 아닌데 있으면 불편하니까. 따님이 같이 사시는데 따님도 비염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대한민국에서 에어컨 없는 집이 있어요?
없을걸요? 유럽 애들은 에어컨 없는 집이 많아요. 실외기를 밖에다 달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청에. 올림픽 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할 때 선수들 더워서 아주 죽을 뻔했던 사실 아시죠? 에어컨 못 달게 해서. 그런데 삼성에서 실외기 없는 에어컨을 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비염을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치료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염이 무엇이냐? 코 안에 여러분 보면 물렁물렁한 점막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부푸는 거예요. 비염은 두 가지. 하나는 염증이 생기는 비염이 있고, 두 번째 알러지 반응이 있는 단순히 이런 비염이 있어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기온차가 갑자기 많이 변화가 되거나, 이게 최고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하죠. 이때 콧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꽃가루가 많이 생겨났을 때 비염이 또 발생이 되는 거.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비염이고, 그 점막에 염증 자체가 생겨서 부어가지고 코 점막이 생기는 그것이 부어서 코가 막히는데, 코가 양쪽이 다 막히면 숨 못 쉬어서 아주 못 사는데, 보통 비염은 한쪽이 막혔다가 또 다른 쪽이 막혔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해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막히면. 그런데 저 비염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콧소리를 내요. 대표적인 것이 JYP 박진영이가 비염이 심해서 자기는 평생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이실직고 한 적이 있어요. 박진영이가 재산이 5천억이에요. 만일 대한민국에서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박진영이가 비염을 못 고쳤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 친구는 미국도 잘하는 친구예요. 미국도 살다 와서. 미국에서 비염을 고친다고 그러면 박진영이 미국에 가서 고쳤겠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염을 고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 간단한 것이. 자, 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비염의 일반적인데, 의학은 쉬워서 한번 배우면 모든 곳에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은 백혈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움을 해서 백혈구가 진 상태, 이게 염증이에요. 이건 모든 염증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염 따로 얘기하고 뭐 다른데 몸에 다른데 생긴 염증 따로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염증이 뭔지만 알면 염증 치료하는 건 간단해요. 그럼 양의학에서는 염증 치료를 어떻게 해요?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해요. 항생제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세균만 죽이지. 안 낫는 중이염이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해도 안 낫는 중이염. 그것은 세균 플러스 바이러스에 의한 중이염은 병원에서 못 고쳐요. 제 친구 중에 교통부 차관도 가고 행복청장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귀에서 물이 줄줄줄줄 빗방울 떨어지듯 떨어지는 거예요. 귀에서. 뭐냐 그랬더니 중이염이다 이게. 그럼 전에 나한테 찾아오기 전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 들렸을 거 아니냐. 들렸다 이게. 그래서 내가 치료하기 전에 내가 만일 자네를 치료를 하면 내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보다 훨씬 나은 거 인정할 거냐 그랬더니 인정한다 이게. 그 자리에서 낫게 했어요. 물이 줄줄줄 빗방울처럼 떨어지던 귀에서 떨어지던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자, 모든 염증은 백혈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입했을 때 백혈구가 바로 잡아먹으면 염증이 안 생겨요. 백혈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백혈구가 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숫자가 부족해서 전쟁을 하는데 숫자가 적으면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두 번째는 힘이 약해서
백혈구가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것이 항생제죠. 약이. 페니실린이 제일 첫 번째, 제일 처음 나타난 항생제예요. 세균을 죽이는 것이 항생제예요. 항생제를 지나치게 오래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백혈구도 세균과 사이즈가 같은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백혈구도 같이 힘을 약하게 항생제 먹으면 백혈구도 힘이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세게 하면은 백혈구가 다 죽어버려요. 어떤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은 무균실에서 치료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혈구가 전혀 없어버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바로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빠진 경우는 그래서 항생제 장기 복용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암제를 복용했을 경우, 항암제를 투약을 했을 경우는 백혈구가 힘이 약해지고, 숫자가 적은 경우는 백혈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피 속에서 사는 거죠? 혈액 속에서 사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백혈구 숫자가 적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하나가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백혈구가 뭐 먹고 사는 생물체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사는 생물체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몸에 여러분 그 연못에 그 잉어 같은 것이 있을 때 먹이를 딱 던지면 물고기들이 쫙 모여들어서 그 먹이를 먹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백혈구가 사방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달려들듯이 지 먹이가 있으니까 딱 와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데, 여기 올 때 어떻게 와요? 혈액에서 헤엄을 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헤엄을 칠 때 혈액이 맑으면 빠른 속도로 백혈구가 수영을 해서 올 수 있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요. 뻑뻑해요. 팥죽 같아요. 그러면 빨리 수영을 못 하겠죠? 세균이 왔을 때 빨리 수영을 못한 상태. 그때는 언제예요? 당뇨병이 있을 때. 당뇨가 걸리면 피가 걸쭉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빨리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겨서 염증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염의 첫 번째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당뇨도 없다고 보고 대부분 다 이 염증이 발생이 되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다. 코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염증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비염. 두 번째, 알러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알러지를 고치는 병원도 우리 교실이 유일합니다. 알러지가 뭔지 알아야죠. 병원도 맨 알러지라고 하고, 알러지 약이 수만 가지예요. 근데 알러지 약 먹고 알러지가 낫는 거 있어요? 어떤 건 효과 있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거 났을 때 두드러기 약 먹으면 금방, 두드러기도 알러지의 일종인데, 근데 고질적인 알러지가 그 중에 하나가 비염이에요. 알러지성 비염 할 때 그 알러지예요. 알러지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외부의 미세한 자극에도 세포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알러지라고 한다. 이해가 되세요? 네. 쉽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알러지가 뭔지 아시겠죠? 네. 괜히 알러지 하면 너무 막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알러지라는 것은 외부의 미세한 자극에도 내 세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알러지란 말이에요. 그럼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세포들이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세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집에서 마누라한테 욕 잔뜩 얻어먹고 나왔어. 분리수거 안 했다고. 그러고 나와서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탁 부딪혔어. 그러면은 괜히 이 사람하고 시비 걸려고 해요. 기분 나쁘니까. 이미 기분 나쁜 상태였으니까. 그죠? 싸움도 하고 어깨 부딪히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데 집에서 뭐 아주 아침밥도 잘 얻어먹고 뭐 집사람이 이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
할 때 옆 사람 가다가 딱 부딪혔으면 그때는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상태예요. 세포의 환경이 뭐냐면 피예요. 피가 탁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세포들은 피를 통해서 산소도 공급을 받고 영양도 공급을 받는데 피가 탁하면 피를 먹어도 소화하는데 힘들어요. 산소량이 부족하면. 피가 탁하면 환경이 나빠지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즉, 코 있는 그 점막이 있는 곳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안 돼서. 둘 다 비염은 어떻게든 이 코 쪽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쉽죠? 네, 들으니까 비염은 코 있는 쪽, 점막 있는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이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코 쪽에 혈액순환만 시켜주면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 쪽에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신경이 작동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팔이 저릴 때 꼬집으면 덜 아프죠? 안 아프다는 얘기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팔이 저리다는 얘기는 우리 팔 이렇게 베고 있을 때 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팔이 저릴 때가 있죠? 그때 꼬집으면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 그리고 다 풀리고 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저린 것이 없어졌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누구나 다 아는 거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한다. 그 반대, 여기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을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성립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이 작동을 잘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은 결국에는 신경을 작동을 잘 시키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제 홍세진 의학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은 피가 맑고 순환만 잘 되면 병에 걸리라고 고사를 지내도 병에 걸리지 않아요. 의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만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것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느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병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혈액순환만 잘 시키면 되는 건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은 신경을 작동을 잘 시키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코는 우리 머리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몸의 신경은 온몸에 다 퍼져 있는데 머리 쪽에는 어디에서 신경이 나오느냐면 이 뇌신경에서 갈라져 나와요. 눈, 코, 귀, 입, 다. 이 머리 위는요, 뇌.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중추신경에서 갈라져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여기서 손가락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손가락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디를 치료하느냐?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거 있죠? 손목 터널 증후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주 흔한 건데. 방아쇠 증후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구부러지기는 하는데 펴지는 않는 거. 이런 거 고칠 때 저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이런 병이 어디서 생겼어요? 여기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이, 중추신경이 눌려서 병이 생긴 거예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 손, 팔목 이런 거 치료할 때 저는 여기서 치료한다 그런 얘기. 중추신경에서. 그럼 머리 위에 있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질환은 다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 치매 이런 거 걸리는 사람도 전부 뇌신경이 문제다. 뇌신경.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는 중풍,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비염이 심한 사람,
얼굴 쪽에 눈이 안 좋은 사람, 구안화사가 온 사람,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풍이나 치매에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비염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비염이 있는 사람이 비염이 없는 사람보다 중풍이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뇌신경을 어떻게 하면은 작동을 잘 하게 만들었냐? 이게 비염 치료의 첫 번째죠. 코가 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비염이 있는 사람은 100%이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까고 중추신경은 요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리든지 기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머리 속에 있으니까 이 뇌신경은 까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뇌신경과 이 중추신경을 하나의 강으로 봤어요. 강. 그래서 중간에 어디가 막히면 위에도 물이 안 흐르고 밑에도 물이 안 흐르더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치료를 해봤더니 이게 성립하더라 그래요. 고개를 숙이면 첫 번째 튀어나온 뼈가 대추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대추. 7번째 목뼈예요. 이 대추가 막히면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치료해 보니까 그래요. 비염에 걸려있는 사람은 100% 여기 대추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교실밖에 없어요. 제가 엘로드로 알 수 있어요. 이 대추가 막혀 있는데 여기를 사혈을 해서 대추를 여기를 뚫어놨더니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다. 여기가 코로 들어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비염 쪽,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대추가 저기 막혀 있다는 얘기는 근육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뭉쳐서 강제로 근육을 잡아다녔어요.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다녔더니 아까는 움직였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기도 안 움직이네요. 이걸 빼면 신경이 다시 근육으로 눌려요. 다시 움직이죠? 네. 여기도 움직이죠? 네. 그래서 비염을 치료하는데 근육으로 눌리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니까 비염을 치료하는데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기를 하고도 비염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치료해요. 여기에서 비염 치료점이 여기에요. 옛날에는 제가 비염을 치료할 때 여기서 치료했어요. 지금은 요 대추를 뚫어 놓고 비염이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비염 치료점은 무지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고쳐 지구상에 있는 어떤 병원도 이런 데 막히면 손발이 저려요. 발이 저리는 것은 허리 쪽이 막히면 발이 저리고 손이 저리는 것은 대추 밑에나 이런 데가 막히면 저려요. 네, 계속 그거를 틀었어요. 그래서 양의학에서는 여기 뇌에서 이상이 생기면 이걸 해결해요. 뇌출혈이 생겼으면 여기서 해결을 하는데 중풍에 걸린 사람은 양의학에서 치료한 방식에 의하면 반드시 중풍으로 죽어요. 자, 다시 한번요. 중풍이 한 번 온 사람은 반드시 중풍이 또 옵니다. 왜 또 올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는 거예요. 양의학은 대증요법이에요. 사건이 터진 곳, 그것만 해결을 해요. 병의 원인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양의학은 병의 발생 원인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한의학은 병의 발생 원인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못 고쳐요. 오장육부를 못 고쳐요. 그래서 중풍에 걸린 기본적인 이유는 이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중풍에 걸리는 거예요. 이 뇌신경이 작동을 중풍 걸린 사람은 여기 대추가 다 막혀 있어요. 100%. 그런데 제가 우리 방식만 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을 일치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하는 건 그대로 하라 이게요.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반드시 중풍이 또 와서 반드시 중풍이 한 번 온 사람은 중풍으로 죽어요. 그게 언제 오는지는 약속된 시간이 없어요. 중풍을 다시 안 오게 하는 방법은 뇌신경을 살리는 방법인데 이 대추를 아까 내가 부항기 걸었던 데가 대추예요. 여기를 뚫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염 고치는 방법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제가 발명해낸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